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하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비전입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온도가 영상 4도인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도가 9도, 영상 9도입니다. 지금 굉장히 춥죠. 영상 9도다 보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들어오면서 약 1시간 정도 사양수가 대표져서 사양수를 주고 열어주고 지금 들어왔는데 굉장히 싸늘합니다. 현재가 가을이고요. 가을은 금의 계절이라 그랬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가을의 주인은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수태음, 패도 가을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양명, 둘 다 손에 있죠. 손에 수양명 대장경도 가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피면요, 수태음 패경은 이리 갑니다. 이리 쭉 따라서 여기 어제 화열을 지나서요, 이렇게 태연을 지나서 쭉 올라가는데요, 수양명 대장경은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엄지 쪽을 옆구리를 따라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곡에 들어갔다가 손목에 들어가서 위로 쭉 타고 올라갑니다. 예전에 원래 우리가 손을 딸 때 엄지 가운데를 따죠. 딱 엄지 가운데를 땁니다. 근데 이 엄지 가운데를 따는 게 원래 맞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니까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혼절을 했다고 하죠. 기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미가 통곡을 하고 있는 걸 지나가던 노승이 봤다고 합니다. 노승이 보고 왜 그러냐라고 사연을 물었더니 이만저만해서 애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맥을 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그게 급체라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너무 들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어미는 운이라고 정신이 없죠. 근데 그 노승이 아이의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엄지를 따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깨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따니까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게 전파가 돼 버린 거죠. 근데 전파가 되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엄지손 중앙을 딴 겁니다. 엄지손 중앙을 땄는데 원래 혈자리는 바깥 부분입니다. 바깥 부분. 손톱의 가장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딱 요 자리가 수태음 폐경의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따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얹히거나 절도했을 때 요 자리를 따주면 폐 기운이 돈다라는 얘기고요. 얹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얹혔다, 식체 이렇게 얘기하죠. 식체. 또 하나는 기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얹혔다라는 건 들어오던 어떠한 음식물이 여기에 머물러 버린 거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이걸 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음식물은 내려가지 않고 막혀 있는 이 상태를 강제로 밀어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태음 폐경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독이 이제 해독제는 맞았지만 바로 독사독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이 부어 올라온다고요. 부어 올라올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태음 폐경의 혈자리를 침을 놔서 그 붓기를 가라앉혔다 그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이지만 우리 몸에 어떠한 음식물이 들어가서 딱 얹혀버렸을 때 급할 때는 수태음 폐경, 여기를 손톱 옆을 옆구리를 따주는 겁니다. 이 중앙이 아니고 이 옆구리를 따주는 거죠. 따주면 폐의 기운이 활성화돼서 이 기운을 밑으로 밀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식체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식체가 걸렸을 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따주는 것보다는 따주는 게 낫습니다. 그 따주는 게 낫다라는 건 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 음식물이 걸렸다 할지라도 기가 돌아야 움직이니까. 기가 돌아야 움직이고 그래야 식체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는. 이게 독사독 때문에 부어 올라오는 것도 이 기로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밀어내리는 거죠. 근데 음식물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음식물도 안에 식체가 됐을 때 폐의 혈자리를 건드려서 이 기운으로서 밀어내리는 겁니다. 이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내 몸의 폐의 기운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밑으로 밀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몸에 있는 창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밑으로 내리니까. 그래서 식체가 해결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엄지손가락을 땄던 분들도 알고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 중앙이 아니라 안쪽, 이 엄지를 딱 폈을 때 깽기 쪽이 아니고 엄지 쪽 바깥입니다. 바깥에 여기를 따주는 게, 옆구리를 약 여기서 여기까지 2mm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좀 눌러보시면, 손톱으로 살살살살 눌러보시면 가장 아픈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혈자리예요. 거기를 바늘로 콕 찔렀다 빼면 폐의 기운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금기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병, 같은 증상, 같은 병을 가지고 있고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1번과 2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체질이 똑같아요. 체질이 똑같은데 1번은 침을 맞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2번은 침을 맞으면 낫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1번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1번은. 2번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기다린 사람입니다. 근데 같은 병이니까, 같은 증상이고 체질도 똑같으니까 둘 다 나아야죠. 그러나 1번은 크게 효과를 보지만 2번은 효과를 크게 못 봅니다. 좀 나은 것 같아 라는 정도밖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무섭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1번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때는 내가 거기 가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는 거죠.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미리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움직일 준비가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나 자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뭐 봐준다니까 나서면 좋고 안 나서면 말고,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네, 이걸 제가 몇 번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찾아온 사람이 효과가 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효과가 반감이 된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1번은 준비된 자, 2번은 준비되지 않은 자. 그래서 벌침을 맞을 때도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한의원에 갔다. 그러면 준비를 하라는 거죠. 준비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기를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기를 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이게 어디서 오냐? 생각에서 옵니다. 생각이 준비가 된 자는 몸의 기도 준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러잖아요. 야, 안색이 안 좋아. 야, 안색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이렇게 좋아? 그 얘기는 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운 자체가 활발하다는 거죠. 활발한 걸 그 기를 보고 너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기입니다. 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 이게 들뜬 거 이런 것만 보고도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게 기입니다. 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금이라는 건, 오행의 금이라는 건 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 제가 무당, 무속인, 그리고 불교, 그 다음에 교회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무속인은 목에 해당되고, 불교는 토에 해당되고, 교회는 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입니다. 이 기. 이 기예요. 기. 다. 목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이 기를 얘기하는 게 기. 그래서 무속인은 목기라고 합니다. 목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목기를 내려앉혀버리면 무당 안 돼도 됩니다.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무속인이 A라는 사람한테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을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굿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무속인이 깡통은 아닙니다. 승복을 걸쳤어요. 중이다 이 얘기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 보고 무속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승복을 걸친 무당이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중이 아니다 이 얘기죠. 원래 중이 아닙니다. 원래 중이 아닌데 자기가 무당 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승복을 걸친 거죠. 왜? 그러면 스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소리가 듣기 좋은 거죠. 무당 이 소리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복을 걸친 중이긴 하나 중은 아닙니다. 중행세를 하는 거죠. 행세.
이 사람은 원래 무속인입니다. 무당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너는 신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굿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이 A라는 사람은 굿을 했습니다. 굿을 하자마자 제가 모가지를 잡아갖고 왔어요. 너 와봐라 해서 이 A라는 사람을 오게 했습니다. 굿 한 날 바로. 그리고 이 A라는 사람한테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이제 시원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보다는 나은데 뭔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한 게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동안 이 사람을 잡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을 잡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라는 감탄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이제 시원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A라는 사람의 목기를 쳐버린 겁니다. 뭘로요? 말로. 우리가 하는 이 말로써 A라는 사람의 목기를 쳐버린 겁니다. 안 쳐질 것 같죠? 쳐집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말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과 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운의 길을 꺾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병이라는 건 무당이 되어야 하는데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뭐라고 하냐? 무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병이라고 하는데 모든 일이 안 된대요. 본인도 어떠한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무병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의 심이 약합니다. 심장이 약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목기가 가면 목생 화기 때문에 심장이 강해져야 되죠.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목기가 너무 강하면 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극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토를 치기만 합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한테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아들, 화가 차. 아들. 아버지가 자식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교육을 해요? 사는 방법, 야 이 새끼야 걷다구로 하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뭐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뭐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니까지 뭐 한다고 돈 달라고 그래. 계속. 왜? 아버지가 힘이 강하니까. 재산이 많고 힘이 강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장군이 되어 있는 거죠. 장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쫄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뭔만 했다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뭔만 했다고 하면 니까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고. 너무 강해서 그런 거죠. 목기가. 너무 강하면 그 자식이 죽습니다. 그래서 목이 강하면 화가 좋아질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의 힘은 목의 힘만큼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목이 10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화가 10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토가 10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똑같이 10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야만 극도하고 생도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이 12라는 힘을 갖게 되고 화가 8이라는 힘을 갖게 된다거나 또는 토가 8이라는 힘을 갖게 돼버리면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목생 화를 안 하고 목극 토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도 B라는 이분도
그래서 왔다 가세요.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운 중에 심화가 약하더라 이 얘기죠. 심화가 약하니까 목기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기시킨다 그러거든요. 목과 목생화에 목이 생을 안 하고 극만 계속 해버리면요, 야를 기운을 빼버리는 걸 하는 겁니다. 목기를 빼버리고 화를 보여주는 거죠. 야를 보여주고 이 목기를 설기시키다 그럽니다. 기운을 뺀다 그러죠. 어떻게? 화를 보여서 목의 기운을 뺏어오는 거죠. 자식, 부모의 기운을, 자식을 기운을 줘서 이 기운을 뺏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걸 요즘 사람으로 얘기하면 자식이 강짜를 놓는 거죠. 아버지 나 돈 줘. 돈 안 주면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나 사업해야 되니까 1억만 줘.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을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는데 일부러 안 줬는데 자식이 협박을 해버리는 거죠.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1억을 주잖아요. 왜? 안 죽으려고 자식한테. 요즘은 이래요. 자식한테 죽지 않으려고 1억이라는 돈을 줍니다. 이게 바로 설기시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강하게 보호해 줌으로써 목의 기운을 뺏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당신은 무당을 해야 합니다 하는 사람을 화를 보호를 해주고 목 기운을 설기시켜서 그 병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가을의 기운은 수양명 대장경입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수양명 대장경. 그 다음에 수태음 폐경이 있습니다. 이 수라는 건요, 손수자를 씁니다. 그래서 손에 있다 이 얘기죠. 여기에 폐경이고 여기에 대장경이다. 그래서 수태음 여기에 손에, 이 경락이 폐경이 손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수태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장의 경락이 여기 손에 있다.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에서 손수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입니다. 입은 하나죠. 귀는 2개죠. 저녁에 보면 좀 이상한데요. 좀 낫네. 자, 요 놈과 요 놈이 같을까요? 요 놈과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같을까요? 왼쪽 코와 오른쪽 코가 같을까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의 기운, 금기를 말씀드리니까요. 코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콧구멍 2개죠. 콧구멍이 2개입니다. 이제 화면상으로 보면 이게 왼쪽이죠. 왼쪽. 이게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의 콧구멍과 오른쪽의 콧구멍이 같은 일을 할까요? 같은 일은 맞습니다. 왜? 냄새를 맡으니까. 같은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 향을 취하느냐, 좋은 냄새 이 얘기죠. 그 향을 취하느냐 아니면 악취를 취하느냐가 틀립니다. 향을 취하느냐 악취를 취하느냐 여기에서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은 오장육부의 부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양기라고 그랬습니다. 수태음 폐경은 장에, 오장육부의 장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양기는 공격형이다 그랬습니다. 강하다 그 얘기죠. 강하다. 이건 악취를 맡습니다. 수태음 폐경은 음기입니다. 음기는 수용을 합니다.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여우라고 합니다. 남좌여우. 남자는 좌측이 기준이요, 여자는 우측이 기준이다, 이 얘기죠. 남자는 좌측이 기준이요, 여자는 우측이 기준이다. 그 얘기는 좌측은 양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콧구멍 중에 좌측 콧구멍은 대장이 관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우 그랬죠. 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양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우, 여자는 우측이 기준이다 그랬어요. 그럼 음이잖아요. 음이니까 수태음 폐경은 음이죠. 그러니까 우측이 폐경이 담당을 하고, 폐가 담당을 하고 향기를 맡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개가 똥을 싸놓은 자리에 가서 왼쪽 콧구멍을 맡고 냄새를 맡아보고 오른쪽 콧구멍을 맡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냄새가 틀립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수양명 대장경인 양경을 받아서 움직이냐, 수태음 폐경인 음경을 받아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향도 다르다, 악취도 주관하는 게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콧구멍이 한쪽만 막히죠. 그럼 향은 맞는데 악취를 잘 못 맡습니다. 수태음 폐경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향을 못 맡습니다. 근데 악취는 기가 막히게 받아요. 그럼 어디에 병이 있다는 게 나오죠. 어디에 병이 있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악취를 진짜 잘 맡아, 그렇다는 얘기는 향을 맡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수태음 폐경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운. 폐가 이상이 생겼고, 이게 아니고 수태음 폐경의 기운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향을 맡지 못합니다. 수양명 대장경의 기운이 수양명 대장경의 기운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악취를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왼쪽 코와 오른쪽 코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 관계된 것만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하나만 외워야죠. 하나만 외우고 하나만 가지고 가야 이거구나 라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콧구멍도 좌우가 맡은 일이 다르다. 눈도 좌우가 다릅니다. 귀도 좌우가 다릅니다. 입은 하나죠. 콧구멍은 두 개인데. 그래서 다 좌우 이렇게 되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콧구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인체가 알고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재밌습니다. 귀도 왼쪽이 틀립니다. 왼쪽 오른쪽이 틀려요. 하나는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리의 크기를 담당해요. 하나는 귀가.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죠. 야, 정말 감미롭다 음악이. 그건 누가? 또 다른 귀가 그건 담당합니다. 감미롭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소리의 크기라는 건 음량의 높고 낮음이라는 거죠. 한쪽 귀는 소리의 크고 낮음을 듣습니다. 한쪽 귀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감미롭다, 잔잔하다, 이런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한쪽은 소리의 크기입니다. 한쪽은 그 잔잔한 소리 나는가, 감미로운 소리, 이런 걸 모든 걸 구분을 합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크고 작음을 봅니다. 어떠한 걸 확대한다고 그러죠. 확대하거나 작은 걸 본다거나 큰 걸 본다거나 이걸 하죠. 그러나 또 한쪽은 색감을 봅니다. 그래서 눈도 제 하는 일이 틀립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좌 여우, 남좌라는 건 양을 말하고 여우라는 건 음을 말한다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사람 똥은 좀 그렇죠. 똑같은데 여러분이 맞기에는 좀 그럴 겁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기가 똥을 싸도 그 자리에서 저는 밥을 먹습니다. 근데 사람들 못 먹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고양이나 개가 똥 싼 자리 갖고 왼쪽 코를 맡고 오른쪽 코를 맡고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래서 약간 똥냄새가 똥냄새죠. 별거 있습니까? 근데 그게 순하게 옵니다. 순하게 온다. 그 얘기는 수태음 폐경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악취가 강하게 난다. 이제 한쪽으로 막았으니까요. 한쪽으로 막았더니 그 개똥 냄새가 약간, 그래도 똥 냄새는 똥 냄새인데 약간 순하게 오더라. 그러면 수태음 폐경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 코를 막아봤더니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 이건 수양명 대장경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하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분들 보면요, 미각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근데 냄새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루시는 이분들은 그 냄새만으로도 뭐가 빠졌는지, 쓴맛, 신맛이 먼저죠. 신맛, 쓴맛, 떫은 맛, 매운맛, 짠맛을 압니다. 냄새만으로도 이 맛을 구분해냅니다. 당연히 입안에 들어가면 맛 구분해내는 건 당연한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내가 짠맛을 몰라. 이러면 어디에 문제 있다고요? 나는 쓴맛을 모르겠어. 어디에 문제 있다고요? 나는 신맛을 모르겠어. 어디에 문제 있다고요? 나는 떫은 맛을 모르겠더라. 그럼 이거 어디에 문제입니까? 나는 매운맛을 모르겠다. 어디에 문제입니까? 신맛은 목기에 해당됩니다. 간이죠. 우리 몸으로는 간을 말합니다. 쓴맛은 화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몸으로는 심장입니다. 떫은 맛은 토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위에 해당됩니다. 매운맛은 금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폐가 이걸 담당합니다. 짠맛, 수에 해당됩니다. 수기에 해당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심방광이 담당합니다. 이게 간목이라고 했는데 담도 해당돼요. 담도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양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담, 심소장, 비위, 폐대장, 신방광,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는데 나는 희한하게 매운맛을 모르겠어. 짠맛을 모르겠어. 이 얘기는 신방광에 어떠한 기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는 음식이 쓴맛을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 심장. 왜? 혀는 심이 관할을 해요. 혀는. 쓴맛을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심장과 혀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쓴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 제일 좋아. 이런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심화가 기운이 모자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신 게 좋아. 나 신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간의 기운이 좀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자꾸 보충하기 위해서 신맛을 자꾸 땡기는 겁니다. 떫은 맛, 단맛. 단맛은 심포인데. 이 떫은 맛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구르트죠, 요구르트.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게 요구르트가 떫은 맛입니다. 땡감, 땡감. 그 다음에 도토리. 생도토리 먹으면 굉장히 떫습니다. 이 떫은 맛을 좋아한다 그러면 비위가 기운이 약간 딸리는 사람이다 이 얘기죠. 매운맛을 기가 막히게 좋아한다 그러면 폐기가 약간 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짠맛을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짠맛이 나 짠맛 없으면 밥 못 먹어 이러는 사람들은 신장 방광의 기운이 딸리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의 신체 중 코도 같은 냄새를 맡지 않는다. 코도 좌우 향과 취를 달리 맡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금기에 해당되는 거. 금기에 해당되는 중에 대장과 폐 다 나왔잖아요. 폐, 대장,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를 맡고 냄새를 맡아봐서 향을 잘 맡는다 그러면 폐기운이 좋은 겁니다. 대신 악취도 잘 맡아야죠. 그래야 폐와 대장이 서로 음양이 서로 균일하게 내 몸에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코 좌우 향과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치고요. 저도 벌 밥 준 거 이제 잠구로 가야 되고요. 또 내일 또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